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8년 입시에 적용되는 개정이죠. 고교학점제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이 맞닥뜨려야 될 일반 선택 과학 과목의 적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저는요, 강사 이경훈입니다. 자, 저의 닉 훈이쌤이라고도 부르고요. 현재 화학과 그리고 토학과 두 가지 과목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 훈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간단한 소개입니다. 일단 학교 카이스 나왔고요.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어서 현재는 재적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목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강의를 했고요. 과거에는 메가스터디 그리고 EBS에서 주로 수능 화학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제 개정 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교과는 이렇습니다. 자, 2022년 개정되어져 있는 교육과정은요, 일단 키포인트 핵심 키워드가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고교학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입시제도에서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요. 두 번째, 교과목 선택제가 강화됐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일명 생기부라고 하죠. 반영 방식이 과거와는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고교학점제 도입은요, 학생들이 바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수할 수 있게 해줬다는데 큰 쟁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가 됐다라는 정도로 하시겠고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인 것인데, 물론 이제 학교에서 자세한 안내도 나갑니다만은 총체적인 학점의 토탈 포인트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교과목 선택제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과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을 이수하고도 원서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뒷면에서 제가 좀 더 세부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반영 방식인데요. 비교과가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의 성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점수, 등급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큰 쟁점으로서는 정량적인 성적의 진로 연계학습을 추가해야 되겠고요. 특히 심화교과 부분에 대한 변별력, 과거에 바로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같은 이과 관련 과목이 아예 사라졌다는 거. 다음, 포기 시점의 변화에 있어서 내신 등급이라든가 추천 전형이 과거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하다가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수능형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자료 보시면 제가 여기 굉장히 강하게 써놓은 게 보일 겁니다. 끝까지 놓지 말고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은 그냥 압축을 한 것이고요. 그 자료 자체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바뀐 내용 볼까요? 내신 5등급제의 시행이죠. 과거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등급과 2등급을 합친다면 누적 비율 11%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가 되니까요. 만약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을 대략적으로 한 30명입니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자, 여기 볼까요? 66%면은요, 20등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한 개념이 과거 중학교 때 저희가 한 중학교에서는 중상위권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상당히 원래 있던 등급보다 올라가는, 즉 2등급까지가 어느 정도 반에서 3분의 1만 되더라도 포함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만으로는 어떤 변별력을 가지기는 굉장히 힘이 들다. 그러므로
보다 선택 과목이라든가 진로 선택 과목이 소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과 과정에 각각 계율을 쳐다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왜 이 일반 선택 과목, 특히 예비 고위 과정 그리고 고위 과정이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명확한 고려대학교의 예를 이과 관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각 학과에서 권장 이수 과목 또는 필수 이수 과목을 수학과 과학 과목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과학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대학교 화학 생명과학을 필히 이수해야 됩니다. 이과대학의 경우에는 화학 물리학 말씀드린 대로 이과대학 화학 생명과학, 간호대학교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보건과학대학교 물리화학이라든가 화학생명과학, 화학생명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지구환경과학과 한 학과만 지구과학을 일반 선택으로 하고 있게 되겠고요. 보다 상위 학과와 관련되어진 여러 학과를 보다 살펴보셨듯이 보통 이제 저희가 자연계열을 배우게 되면 공과대학교를 가장 일반적인 학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과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살펴봤더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이 자율전공에서만 선택이 되고 자, 화학, 생명공학과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신소재, 물리학, 화학 그리고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전자, 물리학, 반도체공학, 물리학 그리고 융합에너지공학, 물리학, 화학 차세대 통신과학과 물리학 자, 그래서 앞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학과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포괄적으로 필수 이수 과목 권장 선택 과목을 보시면 물리학과 화학이 필수적으로 있다. 이제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물리화학은 필수 과목이 되겠고요. 이 필수 과목의 등급, 변별력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될 때가 왔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과목만 해서는 이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진로가 선택되어진 바로 필수 이수 과목을 반드시 괜찮은 포인트로 좋은 점수로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교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도 반드시 학생 본인도 학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일반 선택 과학 과목 관련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과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에서 비교과의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과를 이길 수 있는 교과의 비율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교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바꿔드릴까요? 맞습니다. 2학년에서는요,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시작 교재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이거는 주로 예비학년 때를 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인부터 시작을 하시면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주로 겨울방학 때 시중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기를 얹었던 학생들이 일명 돌팔이 얹어놓기 베이스를 가진다라면 그리고 3월에 시작을 해서 계약을 하면은요 발췌 선행이죠. 즉 증명된 방법으로 점수 따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 내신 기간 학교에 따라서 물리나 화학 과목이 1학기 때 있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물리나 화학 과목이 물리학이나 화학 과목이 2학기 때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물리학 또는 화학과 같은 비교적 어려운 과목은 물론 1학기 때 해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필수 이수 과목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2학기 때 있다라면 둘 중 하나라도 학기 중에 시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조금씩 다져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1학기가 됐던 2학기가 됐던 그렇죠 시험 대비 기간이 된다라면 크게 두 가지로 베이직부터 이론과 그리고 문항을 같이 하는 반이 형성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시험 대비 문풀 집중반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 과목을 들어서 제대로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중등부 고학년 때부터 쥐검다리, 돌다리, 평평한 데서 길을 놓고 안전한 난간을 세워서 화학과 물리학으로
대입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은요, 발췌 선행 반드시 나오는 주요 단원을 먼저 이수를 하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맞게 그리고 교육과정에 맞게 전 과정을 먼저 공부해 주시면은 내신기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웠었던 미래를 가지고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원고의 지신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바로 이렇습니다. 왜 혼이생과 혼이팀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교재가 되겠습니다. 조금 흐리게 나와져 있는데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 교재만을 쓰는 게 아니라 집중 발췌 교재를 혼용함으로 인해서 기반을 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 강사진, 물론 저를 비롯해서 EBS라든가 메가스터디 이투수에서 실질적인 수능과 내신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져진 베테랑 강사들에 대한 강의를 약속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공개된 교과의 내용이 존재하겠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개정교과의 기출문제는 개정 이전의 기출문제인 것이지 개정 이후의 기출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단원의 내용 문제만을 일부 발췌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렇죠, 과거에 있지 않았었던 내용이나 2학년, 3학년에서 내려온 단원들이 있다면 그 문항을 2학년 레벨과 2학년 교과 과정에 맞는 문제로 변형시켜준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미공개된 교과 내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한 시대에서 저희가 마찬가지죠. 과거에 융합과학 시대에서 통합과학으로 오면서 과도기가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분들의 내신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고 대단히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 사례를 극복했던 방법으로 선택하고 역시 적용을 해주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맹세하고 확신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주로 베스트 5, 난제 5선으로 통계, 즉 객관적인 자료를 선정을 해서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줬을 때 그들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전광자는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또는 가정에서도 충분한 재복습과 재확인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라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렇습니다. 혼이섬에 설계된 공부 방법 첫 번째, 객관적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당연히 저 혼자의 주장으로만 중요 단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요 단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는 오답 지역인 부분을 그냥 발췌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아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과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글자가 흐리셔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개인별 오답 노트 작성을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저희 팀원이 해줌으로 인해서 개인별 맞춤 첨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라든가 주간과제 수행은 매주 체크를 통해서 저 혼자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학부형님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단점 단어를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서 안내를 해줄 때는 학생과 충분한 자료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흐리게 나와 있는 거 개인별 오답노트 작성과 개인별 맞춤 공부 방법은 다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적 공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스킬이죠. 기술적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기본적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공부 방법은 개념 공부죠. 저와 함께하는 개념 공부가 있고요. 첨삭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보안 첨삭 개념 공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익힘 공부가 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 다 이해했는데 저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는 쉬운데 다른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단어가 있다면
맞추면 일단은 제 거를 학생 본연의 거를 먼저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틀린 개념 문항 확인하기 그리고 오답노트 수행 숙지하기를 반드시 점검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 공부 정리 공부 즉 개별 첨삭이라는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 기본 공부를 항상 병행을 같이 해냄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단점을 보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술적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당연히 투입 평가를 합니다. 기간별 오답노트를 당연히 기간별로 모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느 소단원이 아니라 일정 단원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포괄적인 단원에 의해서 반드시 다듬어줘야 될 세부 사항의 중단원이라든가 대단한 단위의 공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릴레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즉 시험대에 다가오면 각 학교별 기출 변형, 기출 유사형 문제를 다시 한번 뽑아서 본인의 단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시험 목적에 다다르면 최종 모의평가를 통해서 기술적 공부 방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여기에 시험이 치러진 다음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모든 시험 대비를 중간고사 대비했다고 해서 중간고사의 결과가 다 성공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학생 개개인별로 분석을 통해서 다음번 시험에는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그 방법을 학생과 부모님께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기능의 최고 강점 그리고 저 훈이쌤 강의의 최고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핵심 개념 안에 추상적인 오답노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냐 이렇습니다. 오답노트는요 학생 개개인별로 단원이라든가 그리고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따로따로 점검이 되고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단순한 점수뿐만이 아니라 응시자들의 평균이라든가 그리고 오답 문항 번호와 함께 각 문항별로 오답률을 체크를 해서 오답률에 나와 있는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니까 틀린만 했지만 오답률이 낮으면은 당연히 그렇죠.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역설적으로 정답률보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요. 다 스위치를 거꾸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별로 같은 점수라도 틀린 문제를 당연히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뽑게 되겠고요. 그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설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개개인별 맞춤형 오답노트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의 처리와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점수와 그리고 축적되어진 실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즉 쌓기 위해서 대단히 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개정 과목에 대한 대략적인 일반 선택 과목의 변동 사항과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될 물리학이나 그리고 화학에 대한 필수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 외에도 저희 파트너로 있을 수 있는 물리학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주 극소수긴 합니다만 생명과학이라든가 지구과학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드릴 예정으로 되어져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 사항을 하니까 여러 가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속드린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객관적인 데이터를 약속합니다. 두 번째 학생과 그렇죠 일감상으로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수정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죠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격 향상을 도모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서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대처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 약속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것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낼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질 강의에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